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찜찜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돌아보니까 이 느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반기 정현수 선수의 롤이 지금 후반기 홍민기 선수가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게 엄청 찜찜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좀 고정된 역할없이 쓰고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드는 게 찜찜함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태형 감독의 투수 운영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뭐 다 알고 있지만은 또 계속 확인이 되는 느낌이라서 더 조금 찜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재활을 많이 한 선수니까 또 굉장히 내년에 선발로 쓸 계획을 이미 밝힌 선수이기 때문에.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야우피입니다. 7월 24일 키움전이고 4대0으로 아주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어제 4대1로 이겼고 오늘도 4대0으로 이기면서 아주 뭐 상대 타선을 잘 막아냈고, 키움이 최하위긴 하지만 지금은 타선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그 뜨거운 특히 자타라인, 상위 중심 타순 자타라인을 잘 막아내면서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오늘 승리로 의미 있는 게 50승을 거뒀습니다. 50승 고지에 들어갔고 플러스 8 승패 마진 다 채우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팀이 올 시즌 플러스 8 승패 마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플러스 6까지 내려가면서 약간 좀 위기가 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곧장 채워 넣으면서 역시 좀 좀비 자이언츠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기아가 졌어요. 기아가 지면서 단독 3위 자리는 좀 어떻게 또 좀 여유 있게 또 벌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로 인해 가지고 그 기아와의 승리 차는 2.5게임, 또 KT가 4위까지 올라왔는데 4위하고 또 2게임 차로 또 좀 거리를 벌려놨고, 근데 LG하고는 또 3게임차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2위까지 가면 좋은데 일단 3위 수성이 더 먼저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아의 맞대결에서 또 최소 위닝을 해가지고 3위는 수성을 해야 되겠죠.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런 느낌인데, 일단 이틀 연속으로 승리 공식을 지키면서 2연승을 거뒀고, 뭐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승리 공식이 지킨 경기답게 큰 어려움 없이 좀 편안하고 정석적인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좀 생각해볼 부분은 이게 좀 분명히 좋은 경기를 했고 깔끔하게 이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이기고 났는데. 근데 그게 제가 뭐 쇼츠로도 올려놓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왜 분명히 좋은 승리를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찜찜한 게 안 없어지지? 이런 이유를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좀 길게 해봤 1시간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왜 찜찜한지 약간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왜 찜찜한지 요거를 약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긴 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승리 공식으로 연승을 했고 아주 깔끔했어요. 일단 선발 투수 간보아 선수가 7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했고 1피안타 1볼넷, 7이닝 동안 출루를 2번만 허용했으니까 뭐 이렇게 완벽한 투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삼진을 또 9개나 잡았습니다. 9-3진 아니고 삼진 9개나 잡았고, 그리고 투구수 99개 하면서 시즌 7승을 거뒀어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뭐 투구를 했고, 건보아 선수가 7승 1패, 7승 2패 완벽한 투구를 했고, 뭐 55.2이닝 삼진 62개, 보이는 19개, 홈런 2개 맞았고 피안타 40개, WA.06, 뭐 더 잘할 수가 없고, 오늘 피칭으로 평균 자책이 1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간보아 선수가 없었다면 우리 팀이 사실 이게 또 힘든 상황에 잘 버텨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아무튼 간보아 선수가 더 잘할 수 없다, 그냥 최고입니다, 최고. 뭐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활약을 했고, 뭐 믿고 보는 에이스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취득점이 또 1회 고승민 선수가 홈런을 치면서 점수를 냈고, 홈런이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7월에 세 번째 홈런이라고 하는데 또 홈런으로 선취득점 냈고, 또 관보아 선수가 완벽한 투구로 상대 타선을 그냥 압도를 하고 있는 중에 도망가는 점수도 5회 초에 석점이 나오면서 또 승리를 굳히는데 일조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복귀한 손호영 선수가 오늘 맹활약했습니다. 오늘 손호영 선수가 안타도 많이 때려냈고요. 3안타 경기를 했고, 어제 마지막 수비에서 좀 불안한 모습 보이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타격에 3안타 해주면서 또 팀에서 기대했던 장타도 뽑아주면서 여러모로 좀 기다렸던 부분들이 해결이 된 것 같고, 5회 초에 손호영, 한태양의 연속 2루타, 그리고 황성빈의 2타점, 또 상대 투수 정현우 선수가 포크까지 하면서 1득점, 또 고승민 선수가 2타점 내주면서 석점을 도망가면서, 간보아 선수가 나온 경기이기 때문에 넉점의 리드가 뭐 충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는 점수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고, 또 불펜에서 남은 2이닝을 정철원, 홍민기 선수가 2이닝을 막아주면서 아주 뭐 깔끔한 승리를 거뒀는데, 그리고 실책도 없었고요. 또 병사해타가 5회 초에 윤동희 선수가 있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은 그래도 상대의 보크나 이런 것들을 또 묶어가지고 점수를 냈었고, 주루사가 사실은 생길 뻔했죠. 주루사가 5회에 생길 뻔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주 기막힌 슬라이딩을 해내면서 살아남았고요.
그러니까 황성민 선수가 번트를 되는데 이게 번트를 못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3루에서 견제 아웃을 당할 뻔했는데 기가 막힌 슬라이딩으로 살아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웃 당했으면은 또 분위기가 1순 넘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무사히 3루 찬스에 깔아놓고 여기서 만약에 3루 주자가 당했으면은 1사 2루,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도망을 못 갔으면 또 5회 초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이 또 5회 말에 조금 힘을 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잘 이겨내면서 점수 차에서 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일단은 그 오늘 경기가 결국 조금 아쉬운 점은 넉점 리드라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리드를 가져가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필승조 투수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경기를 잡았는데 일단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후반기에 점수가 많이 나지 못하고 있어요. 6경기에서 20득점을 냈고 한 점 1.6점, 2점, 3점, 4점, 4점 경기를 내면서 점수를 많이 못 내다 보니까 VPN이 좀 타이트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점만 더 내가지고 5점 차로 갔으면은 마지막에 8회 정철원 선수까지는 몰라도 9회 홍민기 선수는 아마 아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그게 좀 아쉽고 조금 그런 찜찜한 느낌이 든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찬스가 더 있었거든요.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리고 특히 뭐 1회 1-4-1루, 2회 1-4-2루, 8회 1-4-1루, 9회 1-4-1루는 뭐 큰 찬스는 아니고, 하지만 7회 초에는 사실 점수 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7회 초 무사 1루로 출발을 해가지고 손호영 선수가 도루로 해서 무사 1루 갖다 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태양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이런 진루타를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타격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아직 아무래도 경험이 모자라다 보니까 좀 상황을 보고 그런 배팅을 하는 거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8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한태양 선수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이런 어린 선수들이 상황에 맞는 타격을 너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타격을 하는 게 좀 더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타격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상황에 맞는 타격을 하게 되는 거지, 경험이 별로 없는데 상황에 맞는 타격부터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자기 수행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방향성은 자기 타격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여기서 진루를 못 시켜주면서 좀 아쉬웠죠. 여기서 진루 시켜줬으면 1-4-3루고 이호준 선수가 또 결론적으로 땅볼을 치면서 또 진루를 시켰으니까 여기서 한 점만 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남고, 이어진 2-4-3루에서도 황성민 선수가 만약에 안타를 쳐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서 5점째를 못 낸 게 결국은 조금 이런 마음의 찜찜함이 남는 어떤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 같기는 하고, 오늘 경기는 이렇게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승리 공식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얘기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선발 투수가 7이닝 무실점을 하고 상대 타자를 2번만 출루시켰기 때문에 뭐 더 얘기할 게 없죠. 그냥 이런 경기인데 좀 아쉬운 거가 2개 정도 보였거든요. 이게 왜 찜찜한가? 이거를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왜 이랬을까 싶은 거는 사실 대수비 안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4-0으로 5회부터 이어졌고 6, 7, 8, 9가 도망을 못 갔습니다. 그러면 사실 잠그는 경기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DL을 더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비를 잠그는 운영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야수들 같은 경우도 내야 쪽은 이제 뭐 경기가 후반에 들어가면서 유준 선수를 유격수에 넣으면서 수비를 좀 더 강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수영 선수를 빼고요. 네,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외야 쪽에서 그 마지막 8, 9회 때 굳이 레이에스랑 윤동희 선수를 수비에 둘 이유가 사실 별로 안 보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면은 7회 공격 때, 8회 공격 때 레이에스 선수가 이미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8회 공격 때 윤동희 레이에스가 이미 타석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특히 윤동희 선수는 8회 또 몸에 공을 맞았습니다. 어제도 맞았는데 오늘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타석을 들어섰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8회 말 9회 말 수비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넉점을 시켜야 된다 하면은 레이스 선수는 햄스트링이 계속 뭐 좋은 상태가 아닌 걸 안고 뛰는 선수고, 윤동희 선수도 사실은 또 햄스트링이었나요? 허벅지 쪽에 또 안 좋아서 내려갔다가 왔고 지금은 회복이 됐지만은 또 어제도 공 맞았고 오늘도 공 맞았고 이러니까 굳이 이 선수들을 무리시킬 이유도 없었고, 경기가 잠그는 경기니까 또 장두성, 김동혁이라는 외야 수비하면은 뭐 너무 섭섭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수비를 강하게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안 바꾸고 그냥 끝까지 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9회 초에 8회나 9회 외야 쪽으로 간 공이 뭐 한계가 있긴 했지만은 뭐 이 우익수 좌익수 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도 안 했고 무난하게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유가 뭘까 싶긴 한 게, 더 나은 수비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 남아 있는데 굳이 안 쓴 거라서 조금 의아하다 정도?
인데 이거는 뭐 이해를 한다면 이제 김태환 감독님 스타일 보면은 이기고 있는 경기에 굳이 변화를 안 주는 스타일이긴 해요. 특히 좀 확고한 주전이라고 생각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안 빼고 계속 가더라고요. 작년부터 보니까. 그래서 그냥 흐름이 좋은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느냐? 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뭐 조금 이유가 궁금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많이 아쉽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외야 수비로 바꿔주는 게 여러모로 더 좋지 않은가 정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김동혁 선수는 그나마 대주자로라도 좀 기용이 되고 있는데 장두성 선수는 굉장히 지금 기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귀를 하고 나서 또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그 뒤에 약간 경기를 너무 못 나오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이건 장두성 선수에 대한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마음이 속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7월 19일에 나오고 나서 아예 못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일주일 정도 흘렸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뭐 역할을 하시는 게 많잖아요. 뭐 대타도 가능하고 대수비, 대주자 다 쓸 수 있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경기를 못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뭐 수비만큼은 진짜 잘하는 선수니까 이런 마지막 장구는 상황에서 수비로 활용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요게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오늘 약간 핫한 주제가 되고 있는 넉점 차에서 정철원 홍민기 선수 기용하는 얘긴데요. 자, 넉점 차에서 필승조 2명에 내서 경기를 잡았습니다. 일단은 첫째로 아쉬운 거는 8회 초에도 1-4-1루 찬스에서 2-4-1-2루 찬스까지 이어졌는데 여기서 도망에도 못 갔고 9회 초에도 1-4-1루 찬스가 있었는데 또 추가 득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7회도 있었지만은 한 점만 더 냈으면은 아마 홍민기 선수는 안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1차적으로 아쉽 고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방망이가 많이 못 터진 게 첫째 원인입니다. 이런 찜찜함이 생기는 거는. 근데 일단 정철원 선수는 8회 초에 넉점차 리드였으니까 8회 말에 이거는 순리대로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정철원 선수를 아낀다. 그러니까 어제 최준용, 김원중 선수가 나왔고 필승조가 이렇게 4명인데 홍민기, 정철원, 최준용 오늘 아끼고 싶으면은 결국 남은 8구리 심재민, 윤성민, 김강현, 정현수로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현수, 김광현 선수는 화요일에 던지긴 매한지기 때문에 정철원 선수가 나와가지고 8회를 막았어요. 8회를 막았고 이제 9회가 남았어요. 9회가 남았고 문제는 이제 상대 타순이 최근에 굉장히 잘 맞고 있는 키움의 상위 타선 송성문, 임지열, 이주영 이렇게 3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타순이고 더구나 타격감이 좋은 타자들이고 선두 타자가 또 좌타자다. 그래서 넉점 차에서 홍민기 선수를 내가지고 경기를 뭐 편안하게 잡아냈습니다. 홍민기 선수가 기대대로 투구를 했고요. 근데 저는 정철원 선수는 순리의 문제고 홍민기 선수는 좀 이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되게 좀 저도 생각이 많이 한 게 여기서 만약에 심재민이나 정현수 선수를 만약에 송성문 선수를 상대로 내가지고 첫 타자를 상대를 시키고 임지열 선수에서 뭐 김강현 선수를 낸다거나 아니면 윤성민 선수를 내가지고 마무리하는 운영을 했다. 이랬으면 더 좋았나? 근데 경기를 큰 문제 없이 막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물론 야구라는 게 뭐 만약은 만약은 없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일단 저는 생각한 게 만약에 송성문 선수를 홍민기 선수가 잡고 뒤에 우타자 임지열 선수라고 만약에 여기서 내려가지고 좌우노리 해가지고 김광현 선수가 나왔다 하면은 약간 이거는 뭘까라는 생각이 되게 했을 것 같은데 홍민기 선수로 경기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경기를 이기는 운영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상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순리대로 간 거죠. 순리대로 간 거고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은 뭐 등판표도 그렇고요.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보고 나서 약간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찜찜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돌아보니까 이 느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반기 정현수 선수의 롤이 지금 후반기 홍민기 선수가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게 엄청 찜찜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홍민기 선수가 나오는 패턴을 보면은 지금 후반기 들어서는 그래도 자완 필승조라는 어떤 역할로 그나마 고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약간 들어올 때 선발로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계속 하다가 지금이 좀 자리를 잡은 느낌이긴 한데요. 좀 고정된 역할없이 쓰고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드는 게 찜찜함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태환 감독의 투수 운영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뭐 다 알고 있지만은 또 계속 확인이 되는 느낌이라서 더 조금 찜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좀 걱정되는 마음. 그러니까 홍민기 선수가 좀 전반기 정은수 선수처럼 너무 많은 등판을 할까봐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재활을 많이 한 선수니까 또 굉장히 내년에 선발로 쓸 계획을 이미 밝힌 선수이기 때문에 너무 조금 걱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것 같고 둘째는 또 내일 선발 투수가 데이비슨 선수인데 데이비슨 선수가 내일 길게 가주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5이닝, 6이닝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정철원, 홍민기 선수
선수가 또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비슨 선수가 장점이자 단점이 이닝은 길게 못 가는데 점수는 그렇게 많이 안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특징이 5이닝, 6이닝 2, 3실점으로 계속 막아주고 있어요. 막아주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 데이비스 선수가 6이닝 한 2실점하고 내려가요. 그러면 7, 8, 9로 막아야 되는데 기아가 타선이 또 당연히 만만치가 않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남아있는 수술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근소한 리드로 앞서고 있다. 그러면 이 4명을 또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쓸 수가 없는데 근데 이 홍민기, 정철원, 최준용 선수 전부 다 연투를 하면 공의 위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투 능력이 좋은 투수들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100%로 썼기 때문에 내일 나와도 오늘보다는 또 위력이 좀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내일 경기가 높은 확률로 또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심재민, 윤성민 선수를 써먹을 타이밍이 안 나온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운영으로 좀 제가 생각을 한 게 심재민, 윤성민 선수가 일단 불펜주에서 가장 뒷순서에 있는 건 뭐 맞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 두 선수로 활용할 일이 진짜 투수를 다 써가지고 나올 상황이 없는 상황이거나 그러니까 진짜 뭐 연장까지 가가지고 남은 투수가 2명밖에 없거나 그게 아니면 경기 초반부터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벌려진 경기가 아니면은 이 2명을 쓸 일이 어지간하면 없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경기를 보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이 깝깝하고 찜찜한 게 왜 생겼는가? 그러니까 어지간해가지고는 우리가 결국은 그 투수가 지금 불펜 엔트리가 8명이지만 6명으로 굴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확인을 해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게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좀 잘 이겨놓고 이상하게 좀 찜찜한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냥 결국 이렇게 이어지는 건 타선이 많은 점수를 못 만드는데 투수들은 또 잘해주고 수비도 또 구멍이 없이 굴러가가지고 대패라는 게 없어진 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야구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야구를 잘해서 그런데 야구를 잘하다 보니까 생기는 좀 맹점이 쫓아가지 않아도 되고 따라잡히지 않아도 된 상황에서 썰라고 이제 올려놓은 투수인 심재민, 윤성민 선수를 쓸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투수를 지금 8명 됐고 6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의 확실한 승리를 선택을 오늘 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내일 리드를 잡는 상황이 생겼을 때 지켜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포기를 하는 그러니까 조금 줄어드는 운영을 오늘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오늘 이길 수 있을 때 이기는 게 맞고 내일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게 맞는데 근데 이제 제가 찜찜한 이유는 딱 요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전반기 막바지처럼 불펜 과부하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 같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경기를 계속 보면서 그래서 그게 대단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 전반기 마지막 기아전, 두산전 그 6경기 때 김원중 선수가 등판을 못하면서 진짜 불펜 운영이 아무 손쓸 수 없는 도리가 나오고 약간 물 떠놓고 기도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보고 나니까 약간 너무 앞서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그래서 야구에서 질 때 힘 빼고 잘 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고 그만큼 또 많은 이닝을 먹어주는 어떤 스윙맨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유성민 선수, 심재민 선수가 올라오면서 생긴 게 스윙맨 역할을 해줄 사람이 김광현 선수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이닝을 막아줄 그러니까 제가 앞에 시즌 중반쪽에서 얘기를 했던 게 마당새 역할이 김광현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또 애니코의 역할을 김상수 선수가 맡아주면서 지금 같이 2명의 투수가 노는 상황이 안 생겼거든요. 물론 김상수 선수가 그런 애니코 역할을 수행을 해주면서 결국 또 아프고 또 빠지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그만큼 그런 고된 일을 하는 투수가 팀에 불펜에 2명 정도 있어야지 큰 문제 없이 굴러간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심재민이나 윤성민 선수가 전반기에 김상수 선수 마냥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은 나머지 그래서 생기는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김상수 선수 앞에는 박진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그런 역할을 해줬었고 또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김상수 선수가 해줬는데 그 선수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니콜이 지금 없다 팀에. 그래서 불펜이 엔트리를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은 심재민이나 윤성민 선수가 더 역할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든 제한적인 기회에서 오는 그 찬스에서 본인이 감독님한테 신뢰를 심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투수 운영이 되다 보면은 나올 사람 없어가지고 이 2명 투수가 나올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 이번 기아 3년 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결국 두 선수가 자기를 어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어필하는 수밖에 없고 근데 그냥 이런 주저주절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게 이게 걱정이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냥 올 시즌이 너무 잘하고 있고
또 그런 욕심이 또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걱정 같은 것도 같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결론은 이 모든 걱정이 없어지려면 데이비스 선수가 내일 7이닝 이상 던져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7이닝 던지면은 내일 8구를 또 최준용, 김원준 선수가 던져서 막아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과연 데이비스 선수가 역할을 해줄지를 또 응원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투수 쪽을 좀 살펴보면은 데이비스 선수 대 김건국 선수가 또 리턴 매치일 겁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기록을 볼게요. 일단 지난번 등판에서 잘했습니다. 잘했고 데이비스 선수가 나온 게 언젠가 보면은 7월 6일 기아전이었고 이때 5.2이닝을 2실점으로 막으면서 괜찮은 투구를 했습니다. 딱 앞에 얘기했던 그 정도죠. 5이닝, 6이닝, 2, 3실점 정도 하는 거고 앞에 에이지전도 5이닝 2실점으로 5이닝 1실점 해줬는데 이닝을 6이닝은 먹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망이에요. 6이닝만 막아주면은 이제 8구는 최준용, 김원중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7회를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뭐 김강현, 정현수, 심재민, 윤성민 이런 선수들이 합심을 해서 막아줄 수 있다는 어떤 기대는 가질 수가 있으니까 데이비슨 선수가 6이닝은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건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체 선발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고 7월 6일 우리하고 이제 맞대결 또 데이비스 선수가 맞대결이 다시 리턴 매치가 됐는데 이때는 2.1이닝을 3실점으로 좀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안타를 7개나 맞았고요. 그래서 상대 투수가 강한 투수는 아닌 만큼 오늘도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상대 선발 정우주 선수한테 좀 고전을 했습니다. 고전을 하다가 5회 석점 나면서 그나마 좀 활로를 찾았는데 이것도 정우주 선수의 보크나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점수를 낸 게 또 있어서 항상 그렇지만은 이 상대 선발이 대체 선발이 좋은 성적이지만 아니라고 해서 약보기보다는 좀 투수에 대한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잘 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오늘 경기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희소식적인 거를 좀 살펴보면 기다렸던 고승민 선수가 오늘도 2안타 2타점으로 굉장히 맹하게 홈런도 치고 타점도 올리고 엄청난 활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손혜영 선수가 3안타 경기를 하면서 우리 팀이 타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돌아온 전력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 그리고 윤동희 레이에스 선수가 이 3, 4, 5번에서 오늘 다 무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윤동희 선수도 잘 치다가 또 어제 오늘 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침묵이네요. 갑자기 왜 이러지? 네 아무튼 걱정인데 또 다른 선수를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기고 있으니까 사실 변화를 좀 안 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준우 선수도 지금 계속 안 좋은데 팀이 또 이기고 있으니까 변화를 줄까 싶은데 이거는 사실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서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을 해야 되겠지만 뭐 장두성 선수가 너무 많이 쉬고 있다. 기회를 못 받고 있는 건 좀 서운하긴 하고 김동혁 선수도 타격 기회를 별로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황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너무 타격을 그냥 맞추고 뛰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많은데 그냥 결과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찌되건 황성민 선수가 들어오고 좀 활력이 생긴 것도 맞아서 그리고 수비에서도 뭐 잘해주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복합적으로 봤을 때 황성민 선수가 A번 중견수에서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타순이 만약에 뭐 다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선발 라인업에서 빠질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팀에서 못한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 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7월 24일 키움전 승리 소식으로 인사드렸던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오늘 되게 오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광안리 카페 거기서 진짜 야구장 밖에서 구독자분을 만난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애청해주시는 애청자님께서 팟캐스트로 주로 들으셔가지고 저의 이제 얼굴은 잘 모르시고 이제 목소리로 제가 얘기하는 걸 쭉 들으시다가 알아보신 게 아니죠. 알아들으시고 또 인사해 주셔가지고 또 반가운 인사를 나눴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2019년부터 방송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로는 2022년부터 했고 작년에 조금 성장을 많이 했고 올해 되게 많은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진짜 많이 안 들으실 때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벌써 횟수로만 해도 6년째잖아요. 7년째죠. 19, 20, 21, 7년째니까 이렇게 긴 시간을 들어주신다는 건 진짜 엄청난 거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얘기도 아침에 또 출근길에 들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짜로. 특히 더 감동적인 거는 목소리로 저를 알아들으셨다는 게 더 감동 포인트여서 진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고 봐주셔가지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고 오늘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드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멤버십 가입 또 후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